네,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조금 전 출석을 했습니다. 검사는 박 전 특검에 대해서 200억 원 약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김만배 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 그리고 내일 오전 결정될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영수 전 특검 실질 심사 받기 위해서 검찰에 조금 전 출석을 했고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이런 류의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혐의에 대해서 저희 먼저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박영수 전 특검이 출석을 하는 모습 함께 보셨는데요. 사실 이곳은 박영수 전 특검의 일터였습니다. 평생 몸담았던 그런 직장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이 모습이 참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박영수 전 특검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서울고검장, 그리고 청와대 사정비서까지 요직은 두루 거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떤 혐의를 받고 있냐면요. 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지금 50억 클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본인이 이제 우리은행의 이사회 의장으로 있을 당시 이 성남의 뜰, 대장동의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성남의 뜰에 직접 우리은행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 참여는 무산이 되었지만 이후에 직접 이제 대출을 약정해주는 형태로서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대출을 알선해주는 형태 1,500원 상당의 이제 여신 의향서를 우리은행으로부터 이렇게 제출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50억 클럽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데 50억 원을 약속받았고 실제로 수수한 금액은 최소 8억 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부분이 특정경제 가중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이제 수재 혐의, 금융기관 종사자가 이와 관련해서 업무에 영향력을 끼쳐서 뇌물을 수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그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 나온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박 전 특검이 뭐 증거로 좀 인멸한 정황들이 좀 있었어요. 뭐 휴대전화를 파손을 했다던가 아니면 뭐 PC 기록을 삭제한 정황들에 대한 보도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영장 심사에서 좀 불리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 구속의 필요성을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요. 이 특정경제 가중범죄 처벌법상 지금 1억 원 이상을 수수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굉장히 중형으로 선고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 부분은 영장을 반부하는 데 있어서 이미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부분이 어떤 이런 증거를 인멸하려는 그런 정황이 있는가가 구속영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휴대전화 파손한 부분이라던가 이제 사무실의 PC 삭제 정황 그리고 다른 박영수와 그 일당들, 그 대장동 일당들의 관계인에 자꾸 접촉을 해서 어떤 진술을 맞추려고 하는 정황이 있었다고 검찰 측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혐의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던 당시에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한 200억 원 정도를 받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이제 우리은행 안에서 내부 문제로 그게 잘 안 되고 대출 의향서를 주게 함으로써 이 200억 원이 조금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받았다는 게 지금 8억 원이라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인데 실제로 200억 원을 다 받지 않았어도 이게 약정 금액의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0억, 50억, 8억 이렇게 숫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애초에 이 우리은행 의장으로 박영수 특검이 있을 당시에 우리은행이 성남의 뜰에 직접 어떤 투자 개발에 참여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명목으로 애초에 약속받았던 금액은 200억 원이라고 지금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우리은행 내부 심사부의 어떤 심사 결과 직접 성남의 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무산이 되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 그러니까 대출을 알선해주는 그런 정도의 형태로 참여를 해서 1,500억 원 상당의 여신 의향서를 이 사업에 제출을 했고요. 이 덕분에 이 자금 조달 항목의 성남
상담했더니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전체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우리은행의 역할이 당초 적극적으로 프로젝트 참여해서 네네. 여신 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가 되게 되면서 받기로 했던 그 약속받았던 금액도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축소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50억 클럽이라고 알고 있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실제 수수한 돈은 이제 50억 원을 약속받았다고 지금 검찰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수수받은 돈은 직접적으로 이제 건네받았다고 의심이 되고 있는 그 2015년도에 이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3억 원 가량을 현금으로 받았고 그 외에도 이제 5억 원 정도를 수수했다고 해서 8억 원 가량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직접 그 돈을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돈을 줄 것, 어떤 금전적인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한 상태 자체가 사실 뇌물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 예.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약속받았다는 것 자체로 이 범죄는 성립할 수 있고 다만 얼마를 받았는지는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이만큼 약속받았지만 매우 적은 금액을 실제로 수수했다면 다소 그 처벌의 수위가 약해질 수 있겠지만 그 금액이 늘어날수록 처벌의 수위가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받은 돈이 일단은 8억 원이라는 것인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5억 원은 그렇죠. 김만배 씨로부터 받았잖아요. 근데 김만배 씨가 이제 최근에 진술하기로는 그 5억 원을 줬다가 다시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내용은 좀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일단 받았다가 다시 그 김만배 씨에게 돌려준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김만배 씨는 내가 박영수의 좀 특검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5억을 빌리는 형태였다. 뭐 이런 발언도 나왔었고요. 네.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억 원으로요. 일단 돈을 받은 다음에 네. 다시 김만배에게 송금을 한 이유는 네. 뭔가 화천대유의 증자 대금을 지원하는 차원이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돈을 통해서 대장동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지금 5억 원이 일종의 투자금의 성격이었다. 내가 애초에 김만배 씨한테 받은 돈이 있었지만 그게 다시 투자가 됨으로써 그러면 나중에 투자의 이익이 났다고 하면은 그 투자의 이익에 따라서 단순히 5억이 아니라 50억, 500억까지도 투자의 이익금으로서 받아올 수 있는 형태잖아요. 네네. 검찰 측에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김만배 씨에게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김만배 씨가 뭐 대장동의 자물쇠라고 또 불렸었는데 이번에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발언한 것들 좀 말씀해 주신 것들도 있지만 그 외에도 뭐 나무기 박영수에게 3억 전달해 들었다. 뭐 이런 류의 뭐 발언들도 좀 있어서 어떤 발언들이 있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대장동 자물쇠라고 불렸죠. 근데 이 자물쇠가 어떨 땐 열렸다 닫혔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김만배 씨가 지금 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발언들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박영수 전 특검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내가 5억 원을 빌렸다 예.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또 다른 또 대장동의 핵심 일당 중에 한 명이죠. 남욱이 박영수에게 그 대한변호사협회 선거 과정에서 3억 원을 현찰로 전달했다는 걸 이제 내가 들었다. 이런 들었다. 발언도 예. 지금 김만배 씨가 하고 있고 또 애초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억 원을 약속했다. 200억 원의 약정이 있었다는 것도 결국 이 김만배 씨 입으로부터 나온 발언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언을 쏟아내는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에게 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걸까요? 그렇죠. 왜 갑자기 이렇게 입을 선택적으로 열고 있느냐를 두고도 사실 이 사람의 내면의 심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다 파악해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어떤 법조인으로서 어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해보자면 네. 이 정도는 이미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거짓말을 하면 나의 소송, 나의 처벌에 있어서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예. 애초에는 좋은 관계였으나 지금 박영수 특검과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서 그냥 마음대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사실상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 부분은 내가 인정을 하고 가는 것이 내가 소송 전체에 내가 처벌을 받는 데 있어서 더 이득이 될 거라는 그냥 지극히 나에게 이득이 되는 관점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닌가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해서 사실상 어떤 이유인지는 참 내심의 의사를 분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여신의향서 발급에 대한 5억 원이 있고 나머지 3억 원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선거 자금으로 지급받았다라고 전해지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바로 그 대한변호사협회장에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이 출마를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일종의 선거의 자금으로서 3억 원이 현찰로 흘러 들어갔다고 지금 김만배 입을 통해서 지금 진술이 있었고 이 부분도 지금 검찰이 입증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해주신 게 딱 8억 원. 지금 근데 그것과 별개로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 그렇죠. 근무를 했었고 11억 원을 회사에게 빌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직접적으로 적시한 거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 이번에 이 영장을 논하는 과정에 있어서 빠진 부분이요. 사실 이 얘기를 하려면 결국 곽상도 전 의원의 그 아들과 아들, 관련된 의혹과 함께 좀 연관을 지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지금 박 전 특검의 딸이 있어서도 지금 이 화천대유에 현재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근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사 처리가 아직 되지가 않는 예. 상태여서 예. 근무를 하면서 회사로부터 먼저 일단 아파트 미분양난 아파트를 한 채 분양을 받은 게 있는데 이 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뭐 동일한 조건에서 분양을 받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을 받은 부분이 하나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회사로부터 11억 원 가량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일단 대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일종의 복지 혜택으로 이렇게 도금을 빌려주는 경우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연봉 등을 감안했을 때 11억 원을 빌려준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예. 이 11억 원을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차용증 같은 것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좀 3년 이렇게 좀 단기 기간으로 어떤 이유를 받고 빌린 것이고 이건 갚고 나가고 있고 갚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문제가 이제 퇴직금이 약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 퇴직금 그리고 그간의 뭐 인센티브들을 합쳐서 5억 원 가량이 산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퇴직금이 그렇게 억대, 또 수억에 가깝게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득 등을 총 합치면은 한 25억 상당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를 받고 있지만요. 앞서 곽상도 전 의원과 그 아들의 뇌물수수 혐의에서 1심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무죄가 나왔던 것처럼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공동적으로 내가 이 뇌물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주는 나이가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정확한 의식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이 아버지와 딸의 이 관계를 경제적인 완전히 하나의 공동체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있어서 곽상도 의원의 판례에서 본 것처럼 아들과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경제 공동체적인 하나의 몸으로서 움직였다는 부분이 입증이 되지 못했고 하나의 몸이라는 부분이 법리적으로도 정확하게 어떻게 밝혀지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으로 작용해서 보강 수사 이후에 이 혐의를 추가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보강 수사에서는 뭐 어떤 부분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될까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퇴직금이 정확하게 산정이 된 것인지 그리고 특히 이 11억 원 가량의 대여금이 실제로 정말 대여금의 성격을 하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예. 다른 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했던 것인지 등의 부분이 좀 소명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이 특혜성 자금이라고 한다면 그 자금이 어떤 것을 위해서 건네졌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딸이 받은 부분이 아버지에게 건너간 점이 있는지 등의 그 자금의 전체적인 흐름이 추가적으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해주신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이 사건에 좀 유사하다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영장이 인용이 된다면 그럼 곽상도 전 의원의 수사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뭐 탄력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두 가지 사건이 거의 평행하게 같이 갈 수 있다고도 볼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그 구조가 굉장히 또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번 박영수 전 특검의 이 구속영장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일단 구속이 되지 않는다 해도 당연히 수사는 계속되겠지만요. 네. 이번 영장 청구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이 관련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수사의 탄력 여부에 따라서 곽상도 전 의원의 항소심의 결과 역시도 충분히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박 전 특검이 이제 오늘 출석을 했고, 양재식 변호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 이제 공범 혐의로 같이 적시된 인물이죠. 2시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데, 뭐,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은 이 두 인물이 결과가 다를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동시에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김만배 박영수 전 특검과 네, 양재식 특검보였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양재식 특검보가 어떻게 보면은 좀
행동을 실제로 실무단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박영수 전 특검과는 20여 년 동안 이 검찰과 로펌 생활까지 같이 한 정말 막역한 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서로 굉장히 깊게 관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이제 양재식 특검부가 실제로 움직이고 이 부분을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이 다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혐의라던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영장실질심사는 이 도주의 위험성이나 범죄 중대성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판결이 나오는 걸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도 다 50억 클럽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곽상도 박영수에 이어서 지금 50억 클럽으로 원래 거론되는 인물이 한 6인 정도 됩니다. 네.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미 지금 박영수 전 특검과 이제 양재식 특검보가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고 있고요. 지금 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장이 청구돼가지고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미 이제 국회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 산정이 되어 있고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맞습니다. 수사에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뭐 예단하기는 좀 이르겠지만 다음에 또 수사 선상에 올라오고 있는 사람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 꼽아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김만배 변호사를 이제 소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여한 부분이 있다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로부터 1억 5천만 원 상당 고문료 받았다는 지금 수사 선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조사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영장실질심사의 결과가 참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결국 사실 구속이 되냐 마냐는 되거나 안 되거나 50%가 그렇죠. 정답이겠죠. 예.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범죄 혐의가 굉장히 중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뇌물 사건의 경우에는요, 사실상 뇌물을 주기로 한다라는 약정서나 어떤 서면 증거가 남아있을 확률이 거의 없겠죠. 예. 그런 걸 남기고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돈을 받은 사람이 내가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보다는 사실상 돈을 준 사람이 내가 그렇죠. 일관되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그 진술이 뇌물죄의 성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예.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사실상 혐의가 입증이 좀 수월해지게 되는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뇌물을 줬다는 사람이 다수의 좀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도 이제 앞서 있었던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은행 측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증거를 좀 확보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게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이런 건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직접적인 물증이 아니어도 구체적이고 좀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유죄로서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뇌물 사건의 그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뭐 이런 혜택을 주기로 하겠다. 그럼 나에게 얼마를 줘라. 이런 내용을 서면이나 문서로 남겨둘 일은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 뇌물 사건에서는 뇌물을 줬다고 주장한 사람이 일관되고로 진술을 하고 그리고 결국 이 자금이라는 것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흐름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또 거액이 오고 가는 경우에는 아무리 현찰로 주고받았다고 해도 그 현찰을 그냥 집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 현찰이 또 어딘가 흘러갔다면 지금 그 자금의 출처를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될 수 있고 이런 얘기가 오고 갔을 시점에 어떤 통화 내용이라던가 이들 간의 문자 메시지 내용 같은 것을 통해서 유죄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점쳐볼 수 있습니다. 뭐 오늘 구속 여부는 오늘 늦은 밤, 뭐 내일 새벽 그렇죠.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